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에는요.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명동 PB센터 팀장 그리고 IM증권 이화진 도곡 WM센터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원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궁금한 건 과연 상원에서 어떻게 입법이 될 것인지 이 여부에 굉장히 이목이 쏠려 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좀 손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채권 시장이나 이런 곳의 여파는 어떻게 될지 증시 또 여파는 어떻게 될지 자 먼저 김호균 팀장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명 트럼프의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리고 해방의 날, 표현의 쇼잉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하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상원에서도 약간의 진통은 있어도 이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공화당 주도로 좀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됩니다. 일단 하원 통과 과정에서 보게 되면 청정 에너지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공화당이 선호하는 즉 이제 원전의 경우 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예외 적용을 받는 것처럼 이 상원 통과 과정에서도 좀 수정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감세안보다 이 장기 금리 사항을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감세안 통과 이후에 이 재정 적자 우려에 따라서 금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정된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초기에는 이 관세 그리고 이제 그 관세를 통한 이제 재정 확대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최근에는 경기를 부양하고 GDP를 통해서 부채를 좀 커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어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금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책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채권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과연 이게 좀 지속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이슈가 되어 왔던 무디스 이제 신용등급 강등부터 나왔었고 또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장기채와 관련된 입찰이 관련된 수요 부진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세안 통과에 대한 이슈들이 결국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우려되어 왔고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계속 꾸준히 당연히 이제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올 것이고 물론 최근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과의 관세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향후에 일본과 인도 쪽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세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어 가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6월이 좀 굉장히 중요한 좀 변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하원이 통과가 됐고 결국 상원이 이런 소정 법안을 하는 기간까지는 대략 한 몇 주 정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개선되는 부분이 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최악보다는 이제 조금 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흐름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국제 시장이 일단 안정을 보인 모습은 좋은데 근데 이 채권 시장에는 이 작용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좀 잘못된 정책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채권 금리가 치솟아 오르는 즉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과연 이번에도 채권 작용단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채권 자경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마치 이 자경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수급 주체들의 행동은 저는 무척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금리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최근 흐름 자체는
꾸물꾸물 올라가는 흐름으로 금리의 방향을 잡았는데요.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최근 나온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 강등, 그리고 강등의 원인으로 삼았던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자극을 줬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세안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역시 재정 문제를 자극하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치 자경단이 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금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감세안 통과 이후에 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것일까? 아니, 그 앞서서 더 큰 의문점은 왜 금리가 폭발적으로 5%까지 치고 가지 않았을까? 10년물 기준으로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힘도 있지만 금리를 낮추는 힘도 작용하고 있다. 즉 정부의 금리를 낮추는 이 힘과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SIR 정책,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세 협상 가운데서 이 외국에서 이 미국의 미국채를 사주게 하는 그런 압력도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나오는 국채 매수세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의 상승을 막아주는 힘이 작용했다. 그런데 이것을 자경단의 행동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원래 미국 증시라는 곳이 이렇게 달러 약세랑 같이 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주가도 같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트리플 약세가 아니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셀 아메리카 공포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데, 자, 미국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화정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보통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보통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흐름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 있다는 전반적인 정책이 결국에는 달러화를 약세를 시켜서 결국에는 수출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모든 것이 그 앞에 나왔던 여러 우려들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가 더 크게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4월 달부터 시작된 관세 영향들,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는 4월에 대한 물가보다도 5월과 6월 달의 물가가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PC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PCE나 결국 CPI나 PPI나 여러 물가 지표들이 과연 관세 부과된 이후에 과연 물가가 실제로 잡힐 거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물가가 더 높은 튀길 거냐, 이제 발작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달러와의 약세나 아니면 국채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한 해소가 리스크가 아마 다음 달 한 5월 중순쯤까지는 조금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일본 금리도 이제 굉장히 장기 국채와 금리가 올라왔던 거는 실제적으로 일본 이제 물가 지수가 4.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시장 우려가 복합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까지의 그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요. 미국 국채하고 달러 가치가 같이 떨어진 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자, 김호균 팀장이 보실 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트리플 약세가 이제 관세 부가 시점에서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강하게 반등했는데 달러화는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고, 국채 가격 자체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떨어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힌트를 잡으려고 하면 금가격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금가격이 초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관세 상황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일까? 어떤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앙은행들 같이 이런 안전자산을 필요하는 쪽에서 미국채 대체적으로 이 금을 좀 선호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닐까? 그만큼 미국의 달러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가 미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 현상이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좀 여러 상태가 좀 교착되면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관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징후들이 오늘 갑자기 많이 나타났죠. 영국 언론 파이낸스 타임스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유럽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거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 유럽에 대해서 6월 1일자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진짜 엄청난 관세율인데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여러 가지 완화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에 깜짝 놀란 그런 반응들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효균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관세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벌써부터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세 협상은 일단 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나왔던 것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 발표가 있었죠. 이걸 시장 크게 환호를 했는데 저는 애초에 생각에 영국, 가장 난이도가 쉬운 영국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 중국을 의외로 빨리 좀 해결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좀 속도전을 낼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게 좀 애매해진 것이 몇몇 국가들이 좀 이렇게 버티는 전략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일대 다 전략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다면전을 펼쳐야 되는 미국의 입장과 미국만 집중해서 싸우는 이제 다른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유리함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는 것이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한 번에 우리가 정해서 일괄적으로 때려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교착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감세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감세안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금 감세를 만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관련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5% 정도 관세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관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50%를 때릴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용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관세로 집중하면서 협상을 이끌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약품 관련 주식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약가 이런 약품 가격을 좀 낮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약품 관련주들에 대해 전망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자,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자체가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유럽보다 그 3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의약품 자체를 유럽과 이제 그 비슷한 가격으로 일단 제시를 해왔었고 약 이제 30일 동안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왔죠. 결국에는 아마 이제 한 13일 정도 지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2주 뒤에 여러 제약사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 정도 가격에 팔겠다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기존에 이제 제너릭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가에 내에서는 제외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를 만약에 10달러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복제약 같은 경우 한 4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낮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 자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유럽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입니다. Q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P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미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암젠, 산도즈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빅4 이제 연간 1조 이상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에 따라서 일단 선제적으로 요구는 하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로슈 이제 스위스의 로슈 회사가 일단 먼저 딴지를 걸었습니다.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추가로 투자 계획도 있는데 여기서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투자를 철회하기로 일단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치에서도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또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1,000달러를 돌파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근데 암호화폐 상승세가 잠깐 트럼프가 이 대통령 뭐라고 발표했냐 유럽에 대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관세를 물린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었죠. 그런데 다시 재상승세가 오는 거 보면 자, 김호균 팀장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 미증시는 다소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만 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봤을 때 다소 또 생소하지만 이 미국의 재정 우려 이슈랑 그리고 높은 금리 부담 문제와 이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를 미국채로 잡는 이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위험 자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형 은행들의 참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좀 신고가 흐름을 저는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나스닥보다도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슈를 갖고 시장을 흔들 때 일반적으로 지수보다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많은 변동성과 하락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김호균 팀장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참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미국 국채 금리에 도움이 진짜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정말 이 아이디어가 통할까라는 느낌을 줬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체화되고 법안으로 나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레거시 이제 대형 은행들의 참여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작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큰 흐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10년물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부채 연장의 이슈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다시 금리가 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럼 예전처럼 지수를 좀 떨어뜨리면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채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SLR 같은데 이것을 은행들이 매수를 하려면 매수할 유인을 줘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즉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를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지금 공간을 넓혀줬으니 네 대형 은행들도 미국채를 매수해라 이런 방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믿는다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국 대형은행들 말씀을 자꾸만 하셨는데 자, 미국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아주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월가의 주류 금융하고 결국 가상화폐 금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주가 이거 과연 기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와중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준비는 되지는 않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번에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한 발짝 나아갔다는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런 변동성이 이제 줄여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그런 보안 속에서 항위의 뭐 환급에 대한 조치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했던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진짜 대형 금융회사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결합들이 나타났을 때 자, 과연 연준도 이걸 과연 반길지 아니면 연준은 좀 반대를 할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연준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도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계속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기존에 이제 달러 자산화 관련해서 이제 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파월 의장도 또 이와 관련해서 쭉 꾸준히 계속 언급을 해왔던 만큼 물론 이게 당장의 흐름으로 뭐 연간 지수 말할 수 있기는 좀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좀 달러화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명동 PB센터 팀장 그리고 IM증권 그리고 이화진 도곡 WM센터 과장 두 분하고 이렇게 함께 미증시 인사이트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